가는 거 반토막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저등한 가봅시다. 첫 번째 챔스 8강입니다. 벤피카 대 인터밀란. 존나 어렵다 이 경기 진짜. 왁구부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벤피카 같은 경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패예요. 제가 그 벤피카가 챔스 3차 예선 조별 예선 말고 3차 예선 때부터 벤피카 보이면 그냥 마인이든 승이든 오바든 아무거나 찍어라. 한 뭐 반년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지 그 소리를 했었어요. 챔스 때도 조별 예선 때도 벤피카 올 시즌에 일낼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거. 그때 벤피카 유벤이었죠. 유벤투스 떨어질 가능성 진짜 높다. 벤피카 올 시즌 장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전력은 조금 떨어졌어. 당연히 뭐 엔조 페르난데스 같은 이제 첼시로 이적했고 엄청난 이적료에 뭐 이렇기 때문에 전력적인 이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오늘 이탈자들도 있어요. 오타멘디 베테랑 빠졌고요. 사이드 오른쪽에 이제 알렉산더 바 상당히 좋은 선수 얘도 빠져있고 그밖에 뭐 로테이션 자원들 뭐 한둘 빠져있거나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크리니아르 인터밀란 쪽에서 엄청 최근에 안 좋은데 어쨌든 주장이자 핵심 수비에 빠져있고 차라노글로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랑 미드필더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선수 하나씩 빠져있는 지금 뭐 인터밀란인데 물론 대체자들은 다 있어요. 차라노글로의 올 시즌 브로조비치에서 이어받은 그 볼 배급 역할을 원래 하던 브로조비치가 조금 해주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있고 대신 이제 바렐라가 조금 더 전방적으로 들어가주는 움직임 가져가 줘야겠고 슈크리니아르 자체도 어쨌든 인터밀란 자체 수비 라인 자체 이름값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이번 시즌 라치오에서 넘어온 아체르비 같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 라인업 자체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인터밀란 경기가 그냥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뭐 표를 구매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하실 테지만 인터밀란 쪽으로 최근에 베팅한 적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인터가 똥팀이랑 경기를 하건 자식은 인터를 찍은 적이 없어. 그리고 패스한 적이 되게 많아요. 인터 경기 자체는 접근을 안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전 경기 살레르니전도 이거 제가 이날 자체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휴방을 했었거든요. 전날에 분석을 한 거라고보다 이제 지금 보이는 사이즈 물론 내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사이즈 자체는 이렇게 본다. 보고 이거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인터 일반선 개똥맥 가지 마라. 무승부의무 쪽의 접근이나 뭐 배당 높여서 이렇게 찍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왔죠. 지금 인터밀란은 일단 뭐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결정력이에요. 결정력. 골 결정력이 인터는 지금 뭐 경기 내용적으로 나쁜 경기를 해서 경기를 승리를 못 가져오는 거는 뭐 당연해요. 못하면 못 이기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 잘해도 못 이겨 이 새끼들 최근에. 잘해도 골을 못 넣어요. 골 기대값 제가 뭐 기대값 관련해서 뭐 입중계 때나 뭐 이렇게 분석할 때 많이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지만 기대값이 막 2, 3 이렇게 찍히는데도 한 골 넣거나 무득점이에요 이 새끼들 최근에. 라우타로 같은 경우 최근 폼이 그냥 완전히 너무 안 좋아. 아르헨티나 국대 때도 진짜 막 골대 앞에서 막 진짜 헛짓거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르헨티나 그 A매치 기간 때도. 근데 돌아와서도 지금 영 시원치 않고 루카쿠 같은 경우는 항상 폼에 대한 이슈가 있죠. 뚝배기 자체나 몸싸움 버티는 건 살아있는데 골 결정력은 아직 절정일 때 루카쿠는 아니에요. 물론 라우타로보다는 낫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늘달의 에딘 제코. 그 때문에 그게 인터가 그렇다고 막 경기를 엄청 못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늘 경기 터질 수도 있어. 근데 안 터진다면 여지없이 못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벤피카라는 또 상당한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벤피카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벤피카가 패배가 거의 없어요. 챔스에서는 지금 아예 패배가 없고요. 조별예선 뭐 유벤투스 홈 원정 다 지지 않았고 리그에서 딱 2패밖에 없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FC 포르투 또 이 포르투갈 리그 상당히 강호를 만나고 왔습니다. 홈에서 졌어요 심지어.
이번 시 2패밖에 없는데 하필 직전 경기 졌어. 거기에 바도 부상당해서 2경기에서 부상당해서 직전 경기 포르투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쾌할 수는 있겠다. 뭐 경기 내용적으로는 양 팀 다 벤피카가 의도적으로 좀 저득점 경기로 몰아갔는데, 왜냐면 오늘 경기가 있고 힘을 좀 덜 빼기 위해서. 근데 뭐 포르투의 슈팅 자체가 워낙 날카롭게 터져가지고 포르투가 잡았던 경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불쾌하다. 그리고 벤피카가 여름 때만큼 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닌 부분은 있고, 16강에서도 클럽 브리에라는 약체를 만나가지고 아니다, 16강에 어디 만났지? 브리에 만났죠? 아닌가? 아닌데? 브리에 만나고 약체를 만나가지고 뭐 가볍게 꺾고 올라왔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전반기 벤피카면 그냥 승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분명 전반기만큼의 위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잘하긴 해요. 그래도 잘하긴 하는데 전반기만큼의 위력은 아니고, 인터가 최근에 리그에서도 못 이기고 막 진짜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 고전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나쁘지 않고요. 귀신같이 오늘 챔스에서 인터가 또 뭐 지지 않는 사이즈의 프렌이나 뭐 역배까지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흐름적으로 인터가 최근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게 못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면 그냥 승 찍거나 승무 돌리면 되는데, 잘할 때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귀신같이 오늘 그게 터져버릴까봐. 또 중요한 경기잖아.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기단 말이야. 그럴까봐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냥 어려운 경기다. 해외배당 자체도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벤피카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까지 상황, 이거 뭐 새벽 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답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제도 어렵다고 적어놨잖아. 아프리카 방제. 뭐 어딜 가든 솔직히 인정이에요. 인터가 살아나는 부분들, 리그에서 못하고 최근에 못 탔다는데 경기력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직전 경기도 살레르니 개패듯이 진짜 팼는데도 못 이긴 거예요. 공격진이 병신이어서. 근데 오늘 들어가면 또 이기거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떠나서 인터가 괜찮을지언정 벤피카 원정에서는 고전할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 직전 경기가 아니죠. 인터밀란 16강 상대였던 포르투, 연속으로 공교롭게도 포르투갈 팀을 만나게 됐는데,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홈에서도 고전했고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그랬던 부분, 벤피카는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이고, 어쨌든 이번 시즌 1위, 독보적인 1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인터가 최근에 경기력 대비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벤피카 원정에서만큼은 어느 쪽으로 가든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뭐 그런 안 좋은 리그에서 경기력 도르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여차저차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벤피카가 질확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질확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벤피카가 상당히 좀 몰아치는 흐름에서 인터가 역습을 가져가는 형태일 가능성이 좀 높다. 어쨌든 벤피카도 오타멘드나 뭐 바가 빠졌고, 특히 오타멘드가 조금 아쉬워요. 경험이 상당히 많은 수비수인데, 바 같은 경우에 뭐 인터미란이 사실 사이드 공격 자체가, 이게 뭐 바이에른미는 뭐 이런 팀들처럼 개인기가 좋고 빠른 그 공격진보다는 이제 윙백 위주로 이제 뭐 움직임을 통한 부분들이나 오버래핑 막 이런 걸로 공격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공백이 막 엄청나게 큰 오늘 경기에서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벤피카 사이드로 봅니다. 벤피카 승. 두 번째, 맨시티 대 바이에른 뮌헨. 이것도 이제 8강 매치죠. 야, 이거는 그런 매치예요. 왜 여기서 만났지? 왜 여기서 만나서 우리의 머리를, 8강 정도면 나는 그래도 강대 중강 정도의 매치가 성사돼서 우리가 배당 메리트도 적당히 챙기면서 맞추기 좀 쉬운 내일 경기가 그래요. 그런 매치가 좀 잡혀야 되는데, 이건 씨발 결승전 매치가 와 있어요. 여기 벌써부터 지금 8강인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부상자적으로는 일단 맨시티는 필포덴 정도 불투며, 바이에른 뮌헨은 노이어 그리고 루카스 헤른데스 계속 빠지는 애들. 여기에 이제 추포모팅이 직전에 부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추포모팅 빠지는 거 그리고 뭐 노이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그에서의 페이스 최근 경기 뭐 보면은 당연히 뭐 바이에른뮌헨은 조금 생각보다는 투엘 감독 첫 경기 도르트문트를 박살내는 데는 뭐 그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뭐 프라이부르크와의 연전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고전한 느낌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뭐 독일 포칼컵도 떨어졌잖아.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 학살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감독도 씨부레 이거 과르디올라 대 투엘이에요. 개토 나오긴 하네 진짜 이거는. 과르디올라가 투엘 첼시 시절에 챔스에서 만나서 조금 고전했던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두 감독의 총 상대 전적을 보면은 과르디올라가 우세하긴 합니다. 투엘한테 좀 결정적일 때 과르디올라가 잡혔어.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건 과르디올라가 상대 전적은 우세한데 하필 좀 안 잡혀야 될 때 잡힌 느낌, 느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이 또 명장들끼리의 대결도 뭐 투엘 같은 경우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목이 자꾸 조금 더 상대 맞춤을 가져가는 감독이 과르디올라는 챔스에서 생각보다는 이상한 도박수나 안 쓰던 것들 갑자기 씨발 뭐 시험도 없이 써버려가지고 말아먹는 경기들도 좀 있죠. 그래서 챔스에서만큼은 저는 투엘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어쨌든 우승이 없고 투엘은 뭐 첼시를 가지고도 우승을 했었으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는 맨시티가 더 좋아요. 전체적인 밸런스, 공수에서의 밸런스나 뭐 이런 부분들. 다만 이 경기에서 변수인 부분은 맨시티 수비 애들은 발이 기본적으로 빠르진 않아요. 위넨 공격수는 뮬러 빼고 다 빠릅니다. 다 빠름. 그냥 빠른 것도 아니야. 존나 빨라요. 근데 얘네는 평균적으로도 빠르지 않거든요. 뭐 후뱅 디아스, 뭐 네이션 아케 그나마 수비력 좋고 좀 하긴 합니다만 이래 다 빠르지가 않아. 막말로 한 번 수비라인 벗겨지잖아요. 달리기로 뚫려. 레버쿠젠 축구 보시면 그냥 적당히 좀 뚫렸는데 싶으면 그냥 달리기로 그냥 1대1 찬스 나오잖아.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오늘 경기 그나마 맨시티 수비진에서 빠이른 애가 카일 워커거든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아니라 맨시티 이적 이후 가장 안 좋아요. 최근에 기회도 적어. 오늘 경기 어쨌든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위넨의 공격진을 봤을 때는 이 워커의 투입이 불가피한 라인업으로 일단은 보여줘서 안 쓰면 이거 뭐 사이드 쪽에 공격 자원들이 특히나 3백을 많이 쓰잖아. 윙백 자원들이 수비 가담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는데 위넨 상대로 약간 점유율 내줄 사이즈는 아니잖아. 맨시티가 홈에서. 내가 볼 때 이거 그래서 2.5 기준 1.53이야. 둘 다 화력이 장난 아닌데 2.5 기준 1.53배잖아. 이거 맨시티가 수비 라인이 느리기 때문에 미드필더진에서의 애초에 공간 자체를 막아줘야 돼요. 바이에른뮌헨이 프라이부르크랑 할 때 공간적으로 프라이부르크가 어느 정도 차단을 가져가니까 공격적으로 고전을 했잖아. 맨시티도 이거 그냥 본인들이 하던 대로 좀 라인 높여서 하면 그냥 역습 한 방에 박살나요. 이건 달리면 못 막아. 그냥 스루패스 한번 들어가잖아. 뚫려요 그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드필더진이 어느 정도 공간 막아주고 최대한 상대 역습 때 파울로 끊고 언더적인 흐름이거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거 한 1.47 줘야 되는 건 경기인데 왁구상으로는 1.53 받은 거야.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 이번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도 뭐 최대한 물론 이기는 선에서 최대한 가져가려고 할 테고 바이에른뮌헨 입장에서도 만약에 먼저 먹혀도 사실 크게 무리할 건 없어요. 1대0으로 만약에 지고 있다 한들 뭐 당연히 동점골 넣으려고 하겠지만 아예 막 무리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 홈에서 이기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팀 간에 뭐 점차가 막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씨발 무승부 엠무 볼까? 위넨프렘 볼까? 무승부 엠무적인 접근은 이제 그래도 홈사이드를 믿어주는 선에서 이번 시즌 원정 다득점 폐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 2차전까지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 배팅이 좀 나은 것 같았고, 위넨프렘 보는 입장에서는 역시나 과르디올라의 챔피언스리그의 삽질, 그런 것들이 맨시티가 경기적으로 이제 화력이 안 터지는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공격진을 봤을 때 이거 맨시티가 90분 내내 틀어막을 사이즈는 분명히 아니고, 그럼 뭐 1대1 무승부라든가 뭐 그런 스코어들 충분히 가능하거든. 프렌을 볼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음.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다. 양 팀 다. 그리고 뭐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칸셀로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칸셀로라는 첩자. 근데 맨시티도 똑같아. 여기 돌문산 많아요. 홀란드에, 아칸지에, 그리고 귄도안에. 기존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데오 클라시코 라이벌 근본을 가지고 있는 도르트문트 근본 애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 이걸 가든 이걸 가든 그러긴 합니다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에른 뮌헨 2점대 프레는 음, 이걸 언제 볼 수 있을까? 바이에른 뮌헨 뭐 1마인도 아니고 프렌인데 2.03은 이번 시즌 마지막이에요. 한번 가보자. 뮌헨 프렌 어노바는 솔직히 변수 조금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솔직히 승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팀들을 봤을 때는 오바 같기는 한데 뭐 이걸 무조건이라고 보고 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바이에른 뮌헨 프렌에 오바 보겠습니다. 시티 쪽으로 가실 분들은 뭐 해무 쪽 괜찮아 보이기는 해. 해무 쪽으로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물부로 잠깐 넘어가서 어디 갔어? 휴스턴 먼저 봅시다. 피츠버그 대 휴스턴. 미치 켈러 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일단 선발 자체는 하비에르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 시즌 뭐 당연히 뭐 휴스턴 선발진답게 뭐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미치 켈러가 지난 경기 뭐 엄청나게 호투를 하긴 했어요. 보스턴 상대로 뭐 깔끔하게 7이닝 1자책으로 1실점 막아내면서 뭐 팀 승리에 기인을 했었는데, 9위 자체는 솔직히 괜찮습니다. 미치 켈러도 90말 중반대 뭐 페스티벌 던지고 있고, 뭐 생각보다 이름값 대비 9위는 있는 투수인데, 지난 시즌도 호투했던 경기들도 뭐 생각보다는 좀 많았고, 올 시즌도 첫 경기는 개쳐 맞았습니다만 직전 경기는 뭐 어쨌든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휴스턴이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좀 타격감을 올려주고 있고, 또 어제는 어쨌든 콘트라레스 상대로 개토돌게 패잖아요. 뭐 미치킬러 9위가 좋아봤자 콘트라레스보다는 당연히 안 좋아. 그리고 얘는 뭐 9위가 좋아도 볼이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의 우위에는 뭐 확실한 하비에르가 있고, 어쨌든 피치버거가 그래도 오넬 크루즈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 또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사실 큰 변수가 있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피치가 최근에 생각보다는 조금 뭐 4연승까지 이어가면서 지금 뭐 거의 5할인가요? 5할 넘네. 6할이네 지금 승률. 떨어져야 되거든요. 휴스턴이 5할도 안 돼요. 귀신같은 이런 경기 뭐 휴스턴이 푸근하게 이길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스 선발도 위, 불펜도 위, 빠따도 피츠도 뭐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휴스턴이 잡는다. 두 번째 템파베이 대 보스턴. 이건 뭐 맥클라나인데 히틀락인데, 맥클라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히틀락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마이너에서 좀 돌다가 일단은 올라왔어요. 지지난 시즌에 좀 기회를 많이 받았었던, 지금은 뭐 아예 루키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일단은 얘도 9위형 투수야. 기본적으로 90말 중반대 좀 넘는 볼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인가요? 지난 시즌 상대로도 이제 템파베이 상대로 2번 등판 있는데, 한 번은 마무리로, 한 번은 선발로,
뭐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템파가 한 번도 못 쳤어요. 그러니까 구위 자체가 있는 투수야. 그러니까 템파 같은 경우 지금 뭐 전승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디트 캔자스 뭐 그냥 비용신들 그냥 패고 어쨌든 전승 한 부분이고 직전 경기도 오늘 있었던 경기죠. 그냥 뭐 진짜 간신히 이겼죠. 그냥 1대 0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빠따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야. 지금 흐름이 좋고 약팀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지 원래 강팀은 아니잖아요. 템파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좀 위쪽 뭐 굳이 따지면 강쪽 강팀 좀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의 팀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휘틀락이 제구는 안 돼요. 그래서 제구가 안 되면 개쳐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구 자체가 좀 되는 그림에 있더라면은 템파베이의 빠따를 뭐 무조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투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문의 후투 정도 가능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맥클라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 발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타선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 경기도 뭐 진짜 뭐 볼도 제대로 못 건드리면서 그냥 뭐 푸근하게 무득점을 이어갔었던 보스턴이기 때문에 내일도 맥클라난 상대로 뭔가를 칠 것 같은 기대는 사실 많이 떨어진다. 다만 템파베이의 빠따를 감안했을 때 휘틀락의 의문의 호투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국내 배당이 1.37인데 해외 배당 대비 절상은 좀 많이 됐거든요. 해외 배당 1. 거의 6 가까이 돼요. 절상을 엄청 많이 때렸어. 템파베이도 어쨌든 연승이 지금 상당히 길어져 있는 10연승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줄적인 부분이랑 선발 왁구를 봤을 때는 뭐 이걸 누가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장줄에다가 맥클란 아니고 마이너 돌다가 온 휘틀락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승패에 있어서 조금 변수가 발생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 맥클이 지금 뭐 듀발 빠진 보스턴한테 쳐맞을 것 같지는 않고 많은다 하더라도 콜스 정도 갈 것 같고요. 휘틀락의 의문의 호투 템파 빠따가 직전 경기 어쨌든 죽었어요. 오늘 경기 피베타라는 좀 칠만한 투수 상대로 죽었던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또 이게 좀 만약에 뭐 혹시 마인을 못한다 예를 들어 뭐 마인을 못한다든가 혹은 뭐 역배가 난다든가 그런 선인으로 좀 간다면 저는 저득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7.5 언더 템승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일단 오늘 알칸타라라서 제가 패스를 때렸었는데 야 이거 뭐 알칸타라가 다른 의미로 평자 세탁을 했어요. 직전 경기 완봉승을 거뒀던 알칸타라인데 이거 씨가 뭐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두들겨 쳐맞고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팀 선발 자체는 둘 다 좋아요. 놀라 대 루자르도 일단 놀라 자체가 이번 시즌 출발 자체는 솔직히 안 좋은데 그래도 나름 믿을만한 필라 선발진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놀라가 딱 저는 약간 그 느낌 같아. 진짜 잘하긴 해요. 약간 좀 최근에 좋은 상태의 피오렌티나 그러니까 엄청 잘하긴 하는데 진짜 무조건이다 하고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라는 거지. 뭐 맞을 때 개쳐 맞을 때도 있고 딱 그 정도 느낌. 항상 투수가 그렇듯이 막 그 정도 A급 S급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좀 잘하는 새끼. 루자르도 같은 경우도 구위가 상당히 괜찮은 투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승패는 그래도 필라 쪽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불펜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모르거든요. 마이애미 불펜도 괜찮고 근데 문제 마이애미 빠따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땐 놀라가 그래도 놀라 정도의 투수면은 지금 평자가 5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7점대죠. 7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마이애미 빠따를 상대한다면 그래도 세탁할 가능성이 높아요. 평자가 쭉 깎이는 그런 느낌에 세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필라도 어제 알칸타라를 털었긴 합니다만 루자르도 역시도 뭐 구위가 상당히 괜찮은 뭐 투수기 때문에 뭐 얘를 못 터는 선에 있어서는 마이애미 불펜으로 또 넘어간다면은 필라의 빠따도 뭐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언더 봅니다. 언더. 이것도 7.5 언더. 기본적으로 호투할 가능성 당연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루자르도도 호투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높다. 불펜으로 가도 마이애미 불펜 나쁘지 않고 필라가 안 좋긴 합니다. 마이애미 빠따 병신이니까 굳이 찍는다면 언더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인가요?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마노아 대 매니. 뭐 일단은 사실 그냥 선발만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를 디트 쪽으로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 시즌 디트로이트 그냥 토론토한테, 토론토 상대로 뭐 나은 게 없어요. 일단 차이도 많이 나고, 특히 토론토 빠따 같은 경우 그래도 꾸준하게 뭐 일정 점수 이상, 일정 빠따 이상 갈겨주고 있고, 최근에 불개주 미쳤는데 매닝 호투를 한다? 쉽지 않아 보이고, 만화도 출발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캔자스 상대로 거의 노이트급으로 완벽하게 뭐 그레인키 상대로 뭐 틀어 막았었던 부분이고, 오늘 디트 상대로도 이거 자책점도 4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첫 경기 13.5였는데 오늘 경기 한 번 더 깎아 먹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당연히 찍는다면 토론토 마야죠. 이로 찍는 게 맞아 보인다. 다만 만화가 지난 시즌에도 의외로 약팀 상대로 막 오클 상대로 막 개쳐맞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 기록적으로도 보니까 더 기억이 나요. 많이 찍었다가 막 만호와 오클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막 비용신 투수 올라와 있을 때 많이 찍었는데 막 이상하게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랬던 적이 좀 있어요. 강팀 상대로 생각보다 호투 많이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떠올라서 조금 뭔가 불쾌하긴 해요. 오클 상대로 한 번 풀엔 줬고 한 번은 역배 줬잖아. 뭐 이런 부분이나 지난 시즌 볼티가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 볼티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했었던 부분들, 생각보다 이게 상대팀이 약할 때 의외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토론토 쪽으로 찍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토론토 많이. 마지막 매치 대 샌디. 일단 시바 오늘 제 주력이었죠. 슈어점 있고, 슈어점 믿은 게 아니라 사실 다르비슈를 믿었어요. 매치를 찍었는데 다르비슈는 제 예상대로 그냥 개 털리고 내려갔는데, 아 시애틀 진짜 개빡치네요 여러분들. 동점 가졌으면 이겨줬어야지. 프랑스 개새끼 그거를 거기서 10%도 못 치네 새끼가. 뭐 아무리 식당이라도 갈기지 그걸 삼진당해가지고, 아 보다가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어쨌든 간 오늘 선발 같은 경우는 데이비 피터슨, 이제 라이언 웨더스인데, 피터슨 뭐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웨더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젊은 자원이죠. 지지난 시즌에 이제 기회를 좀 많이 받았었고, 사실 그때는 이제 나왔다 하면은 개박살이었어. 마지막에 웨더스 등판 경기 한 10연패 이상은 박았습니다. 그전 지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에 뭐 부상 관련해가지고 그게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준비 기간이라 마이너 이렇게 좀 돌았었고, 근데 어쨌든 젊은 자원답게 해가 갈수록 구위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요. 올 시즌도 그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보다 구속이 꽤나 올랐어. 90마일 중반 넘게 찍힙니다 이제 지금 웨더스가. 그리고 뭐 매치 상대로 뭐 당연히 루키니까 뭐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젊은 자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당연히 짬바 자체는 피터슨이 당연히 더 나은데, 피터슨도 뭐 애초에 볼 자체가 구위 자체가 없는 투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샌디 빠따가 완전히 침묵했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뭐 게리콜 상대로 뭐 김하성이나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칩니까? 구위가 좋으면은 하성이나 뭐 이런 애들 못 치잖아 아예. 근데 오늘 데이비 피터스 정도는 누구든지 칠만하다. 김하성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보가치가 다시 뭐 쳐줄 수도, 마차도나 뭐 안 좋은 소토나 뭐 지금 샌디 빠따 어느 구간에서 돌아가도 피터스 정도는 뭐 칠만해 보이고, 그러니까 선발에서 기본적으로 샌디가 막 그렇게까지 꿀릴 것까지는 없다고 보고, 둘 다 막 불안해. 웨더스는 약간 의민의 호투 정도는 가능할 정도 사이즈인데, 여전히 뭐 사실 진짜 잘 던져봐야 6-3이나 5-3 막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피터슨도 점수 꽤나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불펜 싸움으로 가면 결국 샌디가 유리하거든요 매치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생각에는 어제는 뭐 달빛 털려서 졌지만, 오늘은 내일은 생각보다는 좀 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하다. 어쨌든 그 다음날이 스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샌디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뭐 샌디 역배나 뭐 프렌 쪽 혹은 이제 8점 높게 잡혔는데 양팀 선발 왔구나 여러가지 봤을 때 다르죠.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